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코로나19 얘기를 오늘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1일 신규 확진자 어제 0시, 오늘 0시죠. 0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926명. 그 전에 계속 연일 1000명을 넘었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얼마나 줄어들까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부족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서 또 여기저기서 소모임이 많은 것 같고요. 파티룸, 해돋이 명소 인근 숙박업체들의 얘기로는 예약률이 지금 높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단계에서 유행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병상 문제가 다른 것보다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문가와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국립암센터 김호랑 교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 계속 지금 확연히 줄지는 않고 있어서 또 거리두기도 3단계 격상까지 아직 가지 않은 상태라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확진자 기준으로는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800에서 1000명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죠. 예.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시키는지 이 지수를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 초기에 유행할 때 2.0이 좀 넘었어요. 한 명이 2명 이상 전파하는 네. 거죠. 근데 가장 최근에는 1.2까지 떨어져서 증가하는 양상은 맞지만 그 속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동량도 이제 핸드폰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켜보고 있는데 네. 지금 약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줄어들었군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거의 3월 달에 신천지 유행할 때 정도로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네. 꼭 3단계까지 격상 안 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격상 없이 어떻게든 유행을 좀 억제해보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단계에서 격상을 하지 않고 억제하려면 무엇을 가장 중심에 놓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마스크 쓰기, 접촉 줄이기, 검사 받기 세 가지인데 네. 지금 이제 3단계 격상은 접촉을 간접적으로 좀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안 하고 환자 수를 줄이려면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스크 쓰지 않고 사람 만나는 거 절대 피하기. 네. 그리고 검사 받기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익명 검사 하고 있는데 네. 가능하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증상이 있으면인가요? 증상이 없어도? 증상이 그러니까 없어도요. 없어도. 네.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예. 익명 검사로 수도권에서는 한 130여 개 지금 선별 진료소를 추가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거기서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상이 있거나 연락을 받았을 때 저희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더 많은 숫자가 일종의 전수검사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하는 사람 누구라도 검사받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거기서 이미 한 470명 정도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숫자가 계속 지금 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검사를 좀 받아봐라. 근데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지인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끼리 특히 모이는 그런 모임도 많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소의 숙박시설의 예약률이 생각보다 지금 높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올해 연말연시가 가장 위험한 고비가 될 텐데요. 네. 젊은 사람들이 나 하나 감염된다라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염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이제 피해가 갈 수 있고 네. 잘못하면 N차 감염으로 넘어가서 누군가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요 며칠 또 이제 또 중요하게 시선을 끄는 것은 계속 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부족해진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 어떻게 된 상황일까 궁금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병상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인구 대비 가장 병상이 많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는 게 병상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 병상 중에 방역에 쓸 수 있는 공공의료 병상 비율이 10%로 매우 낮고 네. 특히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원 안에는 중환자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공공의료 병상 확대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만든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네. 이제라도 시급히 이제 민간 병원이라도 사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년 안에 몇천 개 늘리겠다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민간의 협조가 그럼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급하게 정부가 요청을 해서 이제 민간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다가 중환자실이 좀 달라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황이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제 중환자를 대비해서는 전국의 사실 준종합병원 민간병원 중에서 네. 경영이 어려워서 이제 공공병원으로 돌릴 수도 있겠다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을 사서 공공병원화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간 병원이지만 수익이 크지 않은 병원들을 공공에서 사서 그걸 공공병원화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제 중증 중에서도 이 고위험군 환자가 좀 먼저 입원할 수 있다면 있는 병상 안에서도 조금 더 죽음으로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걸까? 그것도 지금 보도 나온 상황에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집에서 입원 대기하다가 사망하시는 분까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방역 쪽에서는 너무나 이제 환자가 많으니까 빠르게 행정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도 있고 예. 중환자실 병상이 비어 있어야 바로 넣을 수 있는데 병원에 병상이 비어 있어야 바로 들어가는데 네. 대부분의 지금 병실이 차 있으니까 그 분을 이제 중증도가 높지 않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만 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지금 병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중환자실입니다. 예. 사실 생활치료센터는 빠르게 많이 늘렸기 때문에 한 60% 정도만 차 있고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중환자실은 지금 금방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에 19일에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게 좀 해결이 되면 한 300병상 정도 중환자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군요. 예. 네. 자, 근본적으로 좀 대책이 필요하긴 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공공의료 병상에서 중환자실까지도 받쳐준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민간의 상급 종합병원에다가 이렇게 코로나를 위한 중환자실을 좀 달라 이럴 필요도 없고 네. 또 사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코로나 중환자실을 만들려면 기존에 치료하고 있던 중환자의 비율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감염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백신을 맞는 나라들이 지금 이제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고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초기는 또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전문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높지만 세계 기준으로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백신을 가장 먼저 맞아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그 제약회사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계약을 했다는 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이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접종하는 것보다 왜 늦어지나, 왜 먼저 이것을 계약했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지만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상 임상 시험을 6월 말에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장 많이 계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어느 백신이 더 좋을지 판단하기는 지금 좀 이릅니다. 최종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또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걸 다 보려면 아마 내년 1년 정도는 봐야 될 거고요. 네. 그 전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된 백신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순서대로 아마 이제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영국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안전성을 보다 보면 너무 늦는 거 아니겠는가.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신 접종 시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면역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 지금 백신은 사망을 낮추는 목적으로 1차적으로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네. 말해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의료진 네. 대상으로 먼저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 중에 이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진은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화이자 같은 경우 백신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보관이나 운송 조건이 영하 70도로 까다롭고 접종 시 준비 과정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 빠르게 접종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영국도 첫 주에 한 일주 동안 13만 명 접종했다고 하고 네. 미국도 일주 동안 27만 명 접종했다고 하는데 속도를 높인다고는 하지만 이 속도로는 이제 접종을 전체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2 내지 8도 정도의 냉장 운송이 가능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이 풀려야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또 이걸 운송하느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빨리 코로나19가 좀 잡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월요 인터뷰 오늘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 김호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